네, 안녕하십니까. 시선파트너즈 이세윤입니다. 오늘은 2월 달에 중진공 정책자금, 소진공 정책자금을 신청했던 기업들, 그 과정에서 좀, 외부 컨설팅을 받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런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문의 주시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중진공에서 최근에 공식적으로 올린 영상들 보면 외부에서 컨설팅 받을 필요 없다. 중진공 신청 프로세스는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고 간편하며 사업계획서의 작성이란 신청의 어떤 질적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면서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영상을 지금 제 기억에 한 1, 2주 간격으로 계속 올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련된 이슈로 피해 보시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피해가 왜 발생하나라고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기관 업무를 누군가가 대리대행할 수 있다라고 공적 업무를 사적 수익 활동으로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이죠. 네, 브로커 비즈니스는 다 불법입니다. 그게 내가 대출을 알아봐 줄 테니 성과 보수를 주십시오, 보험에 가입해 주십시오. 그게 대가의 지불 형식이 금전이 됐건 상품이 됐건 보험 가입이 됐건 뭐가 됐건, 네, 그 컨설턴트가 자기 돈 빌려주는 거 아니다라고 하면 외부의 대출을 알선하거나 대리대행한다, 혹은 내가 중진공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식의 접근으로 보수를 취하는 건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내가 비용을 들였지만, 보험을 가입했지만, 그래도 소기에 원했던 목적인 정책자금이 기표됐다라고 하면 좀 덜 억울하거나, 혹은 민원의 소지가 좀 덜 할 텐데, 최근 민원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자금을 해준다라고 해서 비용을 들이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정책자금을 막상 신청하려고 했을 때 신청자금이 없었다. 그래서 억울하다, 피해를 봤다라는 호소글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기업들 입장에서 예방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컨설턴트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중진공이나 소진공 비즈니스는, 정책자금 관련된 비즈니스는 중앙에서 전국의 서류를 다 수집해서 분석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대출을 내보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로컬별로 지역 본 지부에서 해당 본 지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과 현황에 맞춰서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대출을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역마다 어떤 자금은 2월달 신청할 때 있었고 어떤 자금은 어떤 지역에 없었고 하는 지역마다 동일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관할의 본 지부에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용을 쓰는 재주를 가졌어도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24년은 경기가 어렵고 금리가 높은 수준이라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의 수는 많고 중진공 정책자금의 실질적인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 조기 소진되는 이슈가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습니다. 24년 정책자금이 1월 한 달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 달이 두 번째 신청이었는데요. 두 번째 신청하려고 들어갔을 때 이미 없는 자금들이 지역마다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우리 지역에, 내 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지역에, 우리 기업의 관할 본 지부에 어떤 자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마땅히 신청할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누가 신청을 해주던 어떤 컨설팅을 받건 중진공이나 소진공 자금을 활용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정책자금 문의하는 기업은 많고 예산이 부족하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 정책자금을 우리가 해주겠다라는 안내들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요. 금전적인 대가를 치르거나 보험에 가입하면서 중증공 정책자금 컨설팅을 맡기는 기업들도 많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아셔야 되는 건 대부분의 컨설턴트가 사실 우리 기업 소재지 관할에 어떤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 스스로 우리 기업 소재지 관할 본 지부에 어떤 자금이 남아있나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자금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외부의 조력을 구할 거 없이 그냥 직접 중진공 정책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들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에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보통 이틀의 기간을 주고 이틀 동안에 신청하시고 서류까지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주십시오라고 프로세스를 변경해놓은 상황입니다. 전수 접수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을 빌리실 필요 없고요. 신청하는 화면 구성이나 방식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하다가 막히시거나 어렵다라고 하시면 중진공에 직접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니까요. 만약에 하다 막히시면 중진공에 직접 문의하시면 되고요. 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지역 관할 본 지부에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라고 하시면 내가 그 다음 대안으로서 어떤 요건을 갖추면 그나마 남은 자금 중에 무언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많은 지역에서 7년 이상 업력을 가진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소진된 상황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지역별 정책자금 예상 현황인데요.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지역 본지부별 예상 현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서울 북부 지부에 신성장 기반 자금이 일부 마감됐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경기, 남부 지부는요, 뒤에 3가지 자금이 마감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은 지금 경기 남부 같은 경우에는 혁신 창업 자금 빼고 나머지는 다 마감 혹은 일부 마감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7년 이상 기업이어서 7년 이상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마감돼서 없더라라고 하면 업력 7년 이상 된 기업이 업력 7년 미만의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정책자금이 있는지 그 대안을 찾으셔야 될 텐데요. 아마 구성이 이렇게 될 겁니다. 업력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자금. 왜 업력으로 크게 둘로 나뉘기 때문에 업력 7년 이상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업력에 무관한 자금을 신청하셔야 될 텐데요. 대표적인 업력 무관 자금이 수출 기업 자금과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출 실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수출 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수출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는 수출 자금으로 만약에 내가 기술력을 어필할 수 있는 중진공에서 가이드로 주고 있는 어떤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에 해당 예를 들면 연구소, 벤처, 특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혹은 그걸 최대한 빨리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로컬에 남의 로컬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지역 로컬에 우리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있나 없나는 기업이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컨설팅을 받으셔도 이 단계를 안 하고 컨설팅을 받으시면 지금 저희 그 많은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저희 컨설팅 받았는데 이렇게 피해 받습니다라고 하시는 사례 거의 반 이상은 다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없었는데 컨설팅 해준다고 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돈을 받아갔습니다예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매년 그래도 1, 2, 3월 달 정도는 자금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유독 빠릅니다. 정책자금 신청 구성들을 보면 구성마다 배정되는 예산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의 배정이 더 작게 된 자금들은 조기 소진될 수밖에 없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신청 대상이 광범위한 자금일수록 빨리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일부 자금들이 1월 한 달 신청만으로서 이미 마감됐거나 일부 마감된 사례들이 지역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지역에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데 내가 외부에서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해서 신청 가능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 신청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피해를 줄여주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기업이 스스로 우리 로컬에 신청 가능한 자금이 있는지 정책자금 신청 기간이 되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신청 가능한 자금이 있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제 3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내가 프로세스를 잘 모르겠거나 신청하는 데서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1357 중증공 대표번호로 전화하셔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자금은 매년 조기 소진되고 매년 신청 기업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예산이 크기가 배정이 돼서 예를 들면 난 5억 신청했는데 1억 배정 받았습니다. 혹은 배정 못 받았습니다 하는 사례들이 거의 매년 매달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기업이 신청하고 중증공 입장에서는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더 많은 기업한테 집행하려고 하다 보면 한 기업당 배정되는 자금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꼭 기억하셔서 중증공 정책자금은 아주 기묘한 자금이 될 수는 있지만 중증공 정책자금으로 사업계획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크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왜냐하면 심사 기간도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업이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은 은행이나 보증기관을 베이스로 하시고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중진공으로 낮은 금리를 시도자금 등으로 2차 보전, 이자 지원을 받으시는 접근을 하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오늘 영상 꼭 기억하셔서 3월달 중증공 정책자금이 또 신청 공고가 나올 텐데요. 우리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자금이 우리 관할에 없다라고 하면 남의 관할은 상관없습니다. 우리 관할에 신청 자금이 없습니다라고 떠버리면 외부에서 컨설팅을 받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